자, 오늘 주제는 사용 사례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구 분석에 대해서 했는데 그 요구 분석의 방법 중에 그 사용의 케이스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어떤 쓰임새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사용 사례가 뭔지, 그 다음에 사용사례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사용사례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리고 요구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게 이제 요구의 끝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이 세 가지 심볼이 쓰이고 있죠. 그죠? 뭐 쓰이고 있냐요? 심볼. 세 가지 형태의 심볼이 쓰이고 있지. 뭐 쓰이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타원하고 여기 심볼이 세 개잖아. 세 개 왜 없잖아. 뭐 있어? 눈이 나빠. 네? 야, 사람같이 생긴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원이 있고, 또 심볼이 또 하나 있잖아. 화살표. 세 가지죠, 그죠? 그 세 가지 아주 심플한 그래픽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그린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의미를 잘 알으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고, 뭐 컴퓨터 모르는 사람도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려져 있는 게 유스 케이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림을 잘못 택해온 것 같아. 이 안에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림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뒤에 가면 한글로 돼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액터라는 건데, 요거는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는 시스템, 유드림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밖에 있는 그걸 사용하는 어떤 요소들이 뭐가 있나요? 시스템 밖에 있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외부 요소들. 주로 학생이겠죠, 그죠? 또 유드림 학생만 쓰네. 교수도 쓰고 직원도 쓰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유드림이 다른 어떤 여러분들 이제 꼭 수강 신청 업무 말고 다른 등록금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뭐 다른 시스템하고도 연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요소들 얘기하고 요게 하나의 시스템에 사용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의미는 지금 저기 스페인어로 돼 있어서 정확히 여러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요런 것들이 요 액터가 사용받기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라. 자, 사용 사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사용 사례의 어떤 전체적인 요구 분석 사이의 전체 로드맵 중에 어디에 껴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 도메인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응용 분야의 프로세스라든지 업무 절차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역할, 비즈니스 규칙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걸 잘 뒤져보면 사용할 케이스들, 나중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이 시스템을 사용할 케이스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그 사용 사례 안에 있는 액터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죠. 시스템 밖에 있는 시스템과 영향받는 어떤 밖에 있는 요소가 뭔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케이스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사용 사례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사용 사례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사용 사례 우리 제일 기억해야 될 거, 여기. 시스템의 사용자가 시스템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뭔가요? 인터랙션. 뭔가요? 통신 프로토콜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인터랙션이라는 거 뭐 다 알잖아요. 뭐죠? 내가 계속 질문을 하면 상호작용 아니지. 뭐야?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시스템의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이 뭘까? 상식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ATM기 가서 은행에 현금 인출구 가서 시스템하고 인터랙션이 뭐야? 그렇지. 내가 뭐 입금하겠다는 어떤 버튼 눌러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스템이 뭔가 리액션을 하지, 반응을 하지, 뭐야? 돈을 내준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 인출한다는 게 하나의 유스 케이스면 그 인출하는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유스 케이스라고 한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유스 케이스가 엄청 중요하고 무슨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면 뭐 어떤 사용자 스토리가 있는지 유스 케이스가 있는지 여러분 찾아내야 되니까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또 다른 말로 사용자 또는 외부 시스템이나 기타 요소들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다이얼로그. 뭐 인터랙션이나 다이얼로그 여러분 대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우리 나중에 이제 유스 케이스 여러분들 쓰고 보면 마치 그 연극이나 영화 시나리오처럼 사용자가 뭘 하면 시스템이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 다이얼로그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시스템 설계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래머들이 의사 교환하는데 이 유스 케이스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모델링 할 때, 설계할 때 거기서 이제 꺼내게 되고 뭔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개발이 됐는지 확인하기 때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겠죠. 그죠? 나중에 테스트할 때 테스트 시나리오로 이걸 다 해보면 되잖아. 그죠? 나중에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나중에 다 했을 때 이 유스케이스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그대로 인터랙션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내용이고 지금 여기 그 사용 사례가 이 요구 파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도 다 이게 쓰여요. 그래서 테스팅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용 사례는 우리가 여기 있는 기능적 모델링에 속하는데 시스템의 기능을 찾아내서 기능에 대한 것을 모델로 만드는 게 사용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 사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흔히 일어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흐름도 같이 그려오는 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내가 이게 여기 XQ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예라는 거를 표시를 안 했는데 학생이 도서관 같은데 도서관 업무 같은 거를 사용 사례로 만들었는데 뭐 대출을 하고 대출을 할 때 시스템에서 학생 아이디를 스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체크 파인이라는 거는 뭐죠? 영어로 파인이 뭐야? 응? 영어로 파인이 뭡니까? 연체료. 연체료가 있으면 연체료 물게 하고 없으면은 그다음 책 스캔 해가지고 그 대출하는 기록을 남기고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책을 대출할 때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플로우 차트 형태로 그리는 건데 이렇게 유스 케이스를 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이런 일들이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인터랙션 안에, 그죠? 이렇게 그려오면 안 돼요. 이렇게 잘못된 얘들이 시중에 나온 책도 굉장히 많은데 절대 시스템의 흐름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내부를 모델링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액터가 이 대출이라는 일을 할 때 이 시스템 경계에서 이 유저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만 원하지 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대출할 때 여기 있는 책의 기록을 어디 DB에다 넣는다. 뭐 쿼리를 날린다. 이런 내부 인터랙션까지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지나가서 시스템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동적 모델링 할 때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는 사용자한테 보이는 인터랙션만 찾아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능적인 거 이외에 비기능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기능이라는 거 아까 우리 리스폰스 타임이나 아니면 성능 그 스루풋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에 나타낼 그 방법이 없죠. 그냥? 그 다음에 사용 사례는 단계적 분할이 아니다. 요걸 쪼개서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큰 덩어리별로 이렇게 쪼개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한 대 이렇게 플랫하게 그릴 수 있고 이제 아주 시스템이 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모아서 단계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플랫하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이 안에 무엇을 지금 뭐 대출하는데 대출할 때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무슨 서비스 받느냐, 대출 받나, 그다음에 뭐 책 예약, 그다음에 뭐 연체료 같은 거 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받는 어떤 그 서비스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개발자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안에 담을 내용이죠, 그죠? 무엇이죠, 그죠?
자, 거기까지 질문 있나요? 사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건데, 이 사용 사례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여러분 시스템에 대한 사용 사례를 잘 꺼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용 사례라는 걸 우리가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제 그리는데, 이거는 사용 사례의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글로 쓰는데, 요거는 하나의 오버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시스템 안에 사용 사례가 어떤 게 있고, 시스템 외부의 요소가 뭐가 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우선 유스 케이스를 찾아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액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 사례는 시스템의 기능이고, 예를 들면, 여기 요즘은 이게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 여러분 동네에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테이프 빌리러 가면 다 컴퓨터로 뭔가 대출 기록을 남기고 있지, 그지? 그때 가면은 테이프 빌릴 때 여러분 대출할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요?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요? 그게 사용 사례야, 대출할 때. 뭔가 아이디를 주지. 여러분들은 그 세대가 아닌가? 동네에 테이프 빌려본 적이 없어?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전화번호 뒷자리 알려주잖아. 그죠? 그게 자기 아이디고, 그러면 뭐 거기서 옛날에 연체료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스캔하고, 그 다음에 빌려주고, 뭐 이러는데, 그걸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대출하는 거, 반납하는 거, 이거는 이제 거기 있는 매니저가 새로운 비디오가 오면 추가하는 건데, 요게 하나의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보면, 이 비디오 가게에 쓰는 소프트웨어 안에 어떤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누가 쓴다. 외부에 어떤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 비디오 시스템인 경우에 우리가 고객이 직접 쓰는 건 아니잖아. 그죠? 거기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점원이 쓰고, 그 다음에 그 가게 주인은 뭔가 다른 일을 하겠죠. 그죠? 새 비디오가 오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추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요걸 액터라고 불러요. 이렇게 사람 막대 같은 거. 이거는 여기 있는 심볼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게 보기 싫더라도 이렇게 그려야 돼요. 내가 예전에 책을 써서 이렇게 했더니 출판사 직원이 이게 보기 싫었던지 사람을 아주 멋있게 그려가지고 여기다 했던데, 그렇게 하면 UML에서는 그렇게 안 쓴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타 UML이라는 도구를 쓸 텐데, 요 그리는 거, 그 안에는 다 이렇게 그려져요. 외부에 있는 요소들이. 자, 그 다음에 액터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엔티티, 외부에 있는 어떤 요소인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TM에 들어가는, 현금 인출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그러면 분명히 ATM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은행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ATM기를 에서 돈을 찾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 ATM기에 나중에 보면 뒤에서 이렇게 돈이 없으면 돈이 채워주는 은행 직원도 있잖아. 그죠? 은행 직원도 하나의 액터가 되고, 그 ATM기가 연결되어 있는 은행 컴퓨터도 하나의 외부 요소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액터가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 사례라는 거는 액터 입장에서 본 시스템의 동작. 이 액터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내부에 있는 어떤 개발자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기능이 뭐가 있는지, 그걸 나타낸 거라는 거죠. 외부 동작입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동작. 그 다음에 그거를 자세히 쓰면 이런 이벤트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용 사례 작은 이벤트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용 사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 사례가 다른 사용 사례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또 한 가지 사용 사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제 유스케이스를 먼저 찾아내는 것보다 액터를 먼저 찾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액터를 찾으면 그 액터가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가 시스템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우선은 액터를 찾아야 돼. 자, 액터를 찾기 위한 질문들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사용자 그룹이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 나중에 어떤 유저가 그걸 사용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주요 기능이 뭔지, 그다음 혹시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 그룹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매니지하는 관리자 그룹도 있거든요. 그 그룹이 어떤 그 부수적인 기능을 쓸 수 있는가. 예를 들면 ATM 그 현금 인출기 같으면은 그 은행 직원이 나중에 와서 돈을 채워넣고 막 메인테너ን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메인테너ን스 할 때 필요한 기능들. 그 다음에 시스템이 다른 외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이에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러니까 꼭 사용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요소들, 특히 이제 인베이드 같은 경우에 센서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센서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디오 대여점의 액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죠? 그 비디오 대여점의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그 점원이 쓸 수 있는 유스 케이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뭐 이제 내가 보안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점원이 이것도 보게 하고 이것도 보게 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그 권한을 줘서 이 사용자는 요 케이스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죠, 그죠? 우리 학교에 있는 유드림도 교수님 볼 수 있는 것하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나 기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액터별로 유스케이스를 따로 이제 구별해냅니다. 자, 이건 연습인데 액터를 찾는 거. 인터넷 서점, 책을 인터넷에서 사는 경우에 그 인터넷 서점에서 상상할 수 있는 액터들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책을 사는 고객이 있고, 또 주문을 받으면 뭔가 거기 온라인 서점 직원이 배송하기 전에 책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택배 직원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뭐가 이제 택배 물건인지. 그 다음에 창고 직원이 이제 여기 그 책을 이제 패키징하는 직원이고, 또 이 인터넷 서점에서 대개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신용카드 회사, 택배 회사, 그다음에 납품업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액터가 다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내가 택배 회사들은 여기에 넣지 않고 택배 회사는 이 시스템을 관련 없고 나중에 송장 같은 걸 찍어가지고 주면 걔네들이 배달하게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없어도 되죠, 그죠? 또 납품업체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납품을 하고 간다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건 필요 없겠죠,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받을 기능이 있는 액터만 출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아까 비디오 대여점 같은 경우에 비디오를 렌트하는데 대여하는데 필요한 유스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스케이스들을 다 찾아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린 것처럼, 아까 우리 여기처럼 이렇게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를 찾아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낸 게 하나의 여기 있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대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입니다. 여기 지금 시스템에 대여 메뉴, 대출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전화번호 뒷자리 4개를 입력하면 이 고객에 대한 어떤 그 키가 되고, 그 다음에 대여 기록 화면을 시스템이 디스플레이하면, 그 다음에 점원이 테이프에 있는 것 또는 DVD에 있는 걸 스캔하고, 바코드를 스캔하고, 그 다음에 대여 기록을 시스템이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시나리오 왼쪽 1번은 정상적으로 대출이 일어난 경우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 사람이 키를 넣었는데 이 사람 키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경우도 여기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류가 난 경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는 여기 지금 테이프를 했는데 중간에 여기 뭐 그런 게 없지만 이 사람이 연체료가 있어가지고 뭐 연체료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예외가 있다든지, 아니면 미성년자가 와서 비디오를 대여하겠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스페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류나 예외적인 것까지도 다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유스 케이스 안에 있는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찾아낼 때는 대개 개발자 혼자 쓰는 것보다는 사용자와 함께 작성하는 게 좋아요. 사용자가 훨씬 더 그 업무에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스템 만들었을 때 이런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라는 걸 더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면 아마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시스템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를 액터가 원하는가, 액터가 원하는 정보가 뭔가, 누가 데이터를 생성하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하면 항상 밖에 있는 어떤 요소가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밖에서 어떤 데이터 가져오는 것, 조작, 삭제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가, 그 다음에 액터가 시스템에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게 뭔가, 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유스케이스 안에 있는 어떤 인터랙션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서점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책을 사봤나요? 그죠? 사봤죠. 그럼 책을 주문할 때 어떻게 해요? 책 주문이라는 유스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어야 여러분 주문을 낼 수 있나요? 책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고, 그렇죠? 결제를 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인터랙션이 아니라 그냥 나열했잖아.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여기 사실 주어가 좀 빠진 거예요. 사용자가 주문할 책의 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수량과 함께 주문을 하면 뭐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내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책 주문에 지금 여기 책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주문하고 뭐 이런 건 없잖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장바구니에 책을 검색하고 장바구니에 넣고 장바구니에 있는 걸 우리가 주문을 내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유스케이스가 상당히 여러 개고 그걸 다 하나에 모으면 굉장히 유스케이스가 커져요. 그러니까 책을 검색하는 건 다른 유스케이스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넣는 거, 그것도 하나의 유스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장바구니에 있는 거를 내가 주문할 것만 체크해가지고 결제까지 넘어가는 거, 그걸 하나의 주문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스케이스를 할 때는 이걸로 했을 때 하나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는 크게 우리가 시스템의 기능을 덩어리로 나누는 거니까 그 덩어리들이 상당히 비슷한 규모로 잘라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비디오 대여하는 거를 유스케이스를 아주 자세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디오를 대여할 때 누가 쓰냐면 이거는 유저에 의해서 구동되는데 여기 참여 객체가 뭐고 액터가 뭐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작 조건, 유스케이스가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이 유스케이스를 할 수 있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저가 뭐뭐 하면, 점원이 뭐뭐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생략된 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저가 비디오 대여 기능을 활성시키고 고객 아이디를 입력 화면에 넣는다.
그 다음에 점원이 비디오를 대여하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네 자리 물어 입력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네 자리로 찾은 이름을 화면에 보여주고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혹시 동네에 전화번호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그 리스트를 쫙 보여주고 그 중에 맞는 걸 이름을 물어봐서 택한다. 주소를 물어서 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출되어 있다면 화면에 출력하고 없으면 스캐너를 이용하여 대여하는 아이디를 입력한다. 그 다음에 아이디가 이제 스캔 돼가지고 입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그 비디오 정보를 찾아서 화면에 출력하고 대여 중이라고 기록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저가 대여를 받고 테이프를 건네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유스 케이스는 사용자가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입력을 하거나 뭘 액션을 취했더니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다. 화면에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뭘 출력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뭘 하면 시스템이 뭘 한다. 이런 식으로 대화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유스 케이스를 이제 정리한 다음에 쓸 건데 그 SRS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형태로 쓰는지 잘 알아두고요.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이건 또 다른 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스 케이스를 여러분 잘 쓰려면 남이 쓴 걸 많이 봐야 돼. 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서점은 지금 온라인 고객이 있고 온라인 고객은 주문하는 거하고 취소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타이머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장바구니 같은데 일단 넣어놨다가 이 사람이 주문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두면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건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주문이 취소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제가 빠졌죠. 결제도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 안에 지금 결제를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사용자의 승인, 그 다음에 사용 거부, 그 다음에 창고 직원 같은 경우에 포장 및 배송 주문, 주문 들어온 책을 보고 자기가 어느 책을 포장한 다음에 이게 포장이 완료됐다 하고 이 사람은 이제 택배 쪽으로 이제 포장해서 넘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택배는 그 자기가 받은 물량을 가지고 주문을 배달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배달이라든지 배달 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스테이터스로 상태로 표현하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창고 직원은 상품 재주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인터넷 서점에 어떤 책이 지금 자기 재고량이 바닥이 나서 없어. 그러면 다시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창고 직원인 경우에 어떤 책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시 출판사에 주문하는 그런 기능을 담은 겁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찾아내는지 알겠죠? 그죠? 예, 거기까지가 사용 사례의 소개였고 이 다음에 이제 사용 사례의 관계인데 질문 없나요? 혹시 사용 사례 어떤 건지 알겠나요? 많이 그려보고 많이 남이 그린 걸 많이 봐야 될 거야 아마.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예, 사용 사례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사례를 그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사용 사례가 있고 여기 있는 사용 사례가 있어. 근데 사용 사례 A하고 B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벤트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경우에 여기 겹치는 부분을 하나의 C라고 정의하고 이 겹치는 부분을 따로 떼서 여기다가 지금 갖다 놓고 이 부분이 나오면 요거는 쓰지 않고 일로 갔다가 이거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여기도 이거 쓰지 말고 이거 끝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마치 우리 함수 선언하는 거 똑같이 그죠? 요게 바로 무슨 관계냐면 여기 있는 포함 관계, include. 그러겠죠? 이게 include랑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이게 화살표가
네.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인크루드. 네, 왜 또 거꾸로 썼냐, 내가. 이거 슬라이드가, 요 설명이, 요게 돼야 돼. 요 포함 관계가